제가 사무적 수업을 오래 했어요. 2002년부터 했고요. CMS 연구소 부소장으로 교재 개발도 하고 압구정 본원에서 수업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CMS에서 서울대 센터에서 수업도 하고 연구소에서 교재 개발도 했어요. 오랫동안 했죠. 그럼 제가 사고력 수업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사고력 수업 꼭 해야 되나요? 할 필요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고력 수학이 워낙 비싸고 시간도 조금밖에 안 하고 또 다르게 해야 될 교과 수학이든 뭐 해야 될 거 많으니까 그런 질문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사고력 수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과 수학하기도 힘든데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력 수학 꼭 해야 되나요?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20년 사고력 수학 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비밀을 폭로합니다. 이런 건 있어요. 어려운데 교과 수학 하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고력 수학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한테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고력 수학이 꼭 어려운 문제만 푸는 건 아니에요. 자기 문제 해결력이나 사고력에 맞는 걸 하면 많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수업하는 학생 중에 중학생에 있어요. 중1 학생인데 그 학생이 3학년들이 주로 하는 사고력 문제집을 같이 하고 있어요. 교과 수학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거를 그 학생이 어려워해요. 그 학생 경우는 3학년용으로 개발된 거를 중1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어려운 문제 푸는, 심한 문제 푸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돼요. 어제 수업했던 것 같은 경우, 어제 제가 수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 4가지 정도 정보를 줘요. 예를 들면 세자릿수다, 각자릿수는 3보다 크다, 세자릿수 합은 17이다 이런 제약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는 세자릿수가 총 몇 개냐 다 구해봐라, 빠짐없이 구해봐라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중1 학생이 이걸 어려워하고 못해요. 어째서 못하나 자세히 보면 이 학생이 한 4개 정도 되는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컨트롤하는 힘이 없어요. 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서 외워서 풀 수 있는 유형별 문제거나 아니면은 작업기억에 별다른 노력 없이 통합되는 그런 문제들만 풀었던 거예요. 인간의 작업기억이 보통 정보 덩어리로 3개 또는 4개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 학생은 그보다 많은 양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독해력이 약하다 또는 이해력이 약하다 또는 수학머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작업 기억력 관리 요령을 모르는 거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게 교과 수학할 때 안 나와요. 교과 수학엔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 지식을 써먹는 그런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는 배경 지식, 개념이나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도 영향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념이나 원리를 문제 해결력이나 사고력을 활용해서 써먹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암만 개념 원리를 열심히 공부해도 못 풀어요. 오히려 초등학교 3학년 사고력 문제집이지만 거기서 자기 작업 기억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써먹어보고 그리고 빠짐없이 세려면 차례대로 카운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차례대로 카운팅하는 기술을 써먹어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정리를 하면은 사고력 수학 중에서 어려운 문제집인데 꼭 해야 돼요 하면은 그냥 자기 힘에 맞게 하십시오. 심지어 중1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사고력 문제집 풀더라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개념이나 원리의 문제도 있지만 그냥 사고력의 문제, 작업 기억력 관리 기술의 문제, 체계적으로 카운팅하는 기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따로 교과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에서 따로 배우는 게 좋다. 여기 첫째예요.
두 번째로 사고력 수학 꼭 해야 돼요 하는 분 중에는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니기 좀 그래요. 집에서 심한 문제집 풀거나 사고력 문제집 풀면 안 돼요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해도 돼요. 어릴 때 사고력 수학 학원 다니고 막 비싼 돈 많이 투자한 학생보다 그런 거 없이 교과 차분하게 하고 선행하고 교과 심화했던 애가 중고등학교 가서 성적 더 잘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꼭 필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해보시면 교과 심화 문제집 풀어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걸 해야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이 성실하게만 하면 2등급 턱걸이까지가 끝이에요. 킬러 문제급들은 못 풀거든요. 그래서 심화 문제를 어릴 때부터 풀어야 되는데 해보시면 걔가 심화 문제집 풀던가요? 야 이거 해야 머리 좋아져 풀어 해도 못 풀어요. 알려주세요. 이러고 자빠져 버린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몇 번 가르쳐주고 오답노트 시키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가르쳐주고 또 오답노트 시키고 이런 식으로 내신 공부하는 스타일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 푸는 파워가 길러질까요? 암기만 한 건 아닐까요? 네, 이렇게 못 풀겠어요 하고 자빠지는 아이를 어떻게 도전하게 만들 거냐. 또 해도 못 푸는데 풀이 방법 알려주는 거 말고 어떤 풀이를 안 배워도 척척 풀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은 어떻게 길러줄 거예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보면 너는 3등급이 네 머리의 한계야. 너는 2등급이 네 머리야. 너는 1등급도 가능하겠다. 너는 1등급 중에서도 영재고나 과고 가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등급을 나눠버리고 끝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선생님들도 등급 나누고 끝나요. 네 머리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수학은 타고난 머리가 한계를 결정짓는다는 속설도 있어요. 그거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안 풀리는 문제, 애가 도저히 못 푸는 문제를 풀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고력 수학이 합니다. 어려운데 끝까지 매달리게 하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도 전문 프로그램 사고력 수학이 하고요. 매달려서 풀었는데도 못 풀어. 개념과 원리를 다 알아도 못 풀어. 그런데 그걸 풀 수 있는 체력 자체를 길러주는 게 사고력 수학이에요. 비유를 하면요. 여러분이 축구를 가르쳐요. 축구 기술이 많아요. 슛도 있고 드리블도 있고 패스도 있고 트래핑도 있고 뭐 많거든요. 그런 기술을 배우고 또 실전 게임을 막 뛰어요. 기술을 배우고 실전 게임을 뛰어야 축구를 잘하죠. 그게 교과 수학 같은 거예요. 개념이나 원리 같은 기본기를 배우죠. 그런데 진짜 축구 잘하려고 그러면 기본 기술 배우고 실전 게임 하는 거 말고 기초 체력 운동을 따로 합니다. 지구력 운동 따로 하고요. 민첩성 운동 따로 하고요. 유연성 운동 따로 하고요. 근력 운동 따로 하고 심폐지구력 운동 따로 하고 다 따로 해요. 당장 축구 기술하고 관계없잖아요. 축구 시합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걸 왜 하느냐면 그런 기초 체력이 있는 아이들이 기술을 배워도 더 잘 배우고 기술을 수행해도 더 잘 수행하고 게임을 해도 더 잘하거든요. 그리고 기술 배울 때 기초 체력이 약한 애들은 어느 이상의 기술은 해도 기술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체력이 안 돼서. 예를 들면 상대를 제껴야 되는데 몸을 샥샥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유연성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민첩성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없으면 암만 기술을 배워도 드리블을 잘해도 그거를 못 해내거든요. 그래서 기초 체력 운동은 따로 해요. 그리고 기초 체력이 강하면 부상도 안 생기죠. 수학도 비슷합니다.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논리력, 문제해결력, 공간지각력, 연산력, 규칙 파악력, 탐구력 뭐 등등 여러 역량이 있고 정서적으로는 유연성, 과제입착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정서와 능력을 개발해 주지 않고 개념이나 원리만 풀고 있으면 얘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개념 원리는 알아도 이 문제를 어떻게 요리해서 이 문제를 푸는지 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초 체력이 필요해요. 공간 지각력이 약해서 도형이 상상이 안 돼요. 그럼 개념을 뭐 전개도의 개념, 정다면체에 대한 개념 암만 알아도 입체도형이 상상이 안 돼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런 애한테 문제지만 자꾸 풀린다고 암만 좋은 문제집, 제일 어려운 문제집 풀린다고 해서 걔가 풀지도 못하고요. 암기를 해도 못 풀어요. 조금만 매인되면. 그런 애한테는 공간 지각력 자체를 길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게 사고력 수학이 한다. 교과 심화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데 적합하지 않은 설계다. 그냥 실전 게임 많이 뜨는 거, 기술 훈련 많이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요. 그 다음에 안 풀려야 하고 자빠진단 말이에요. 애들이 심화 문제를 안 풀고. 그럴 때 걔한테 심화 문제 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을 하죠. 훈계도 하고 뭔가 당근을 걸기도 하고 안 되면 압박감을 넣죠. 이거 해야 네가 최상위가 돼. 근데 이게 먹히나요? 아마 심화 문제집 풀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애가 못 풀어야 하고 자빠졌을 때 답이 없다는 걸요. 그래서 기껏 나온 방법이 심화 문제도 알려주는 거예요. 풀이 방법 알려주고 암기를 시키죠. 잘했나 못했나 중간중간 테스트 보면서 하고 오답노트 쓰게 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면은 중학교까지 커버가 돼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안 본 문제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암만 열심히 해도 못 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수능 가면요. 킬러 문제는 시중 문제집에 없는 문제만 골라서 만들어내서 출제하거든요. 어떻게 풀겠어요? 그래서 암기로 성실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2등급이 끝이에요. 그 이상이 되려면 별수 없이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내는 그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애들이 자빠져 버릴 때 도전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빠지지 않고 매달리게 만드는 이런 과제 집착력이나 하려는 마음, 자신감, 호기심 이런 거를 길러주는 것도 사고력 수학이 담당합니다. 물론 사고력 수학 프로그램 중에는 이런 하려는 마음이나 기초 체력을 잘 못 길러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또 어떤 거에만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좋은 사고력 프로그램은 이런 걸 다 길러줍니다. 근데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사고력 수학 했는데 교과서만 한 애보다 성적 못 하던데요. 많아요. 맞아요. 기초 체력 운동만 했어요. 그래서 근력 좋고 지구력 좋고 민첩성 있고 해요. 근데 걔가 축구 기술 훈련을 안 했어. 실전 게임을 안 뛰었어요. 그럼 축구 잘하지 못하죠. 마찬가지요. 사고력은 수학을 잘하는 거에 원 오브 댐이거든요. 기초 체력도 좋고 기술도 배우고 또 실전 훈련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종합돼야 수학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 한다고 했는데 수학 못하던데요. 아니면 교과 수학만 했는데 수학 1등급 나오던데요 하는 거는 조금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고력 수학 꼭 해야 되나요?에 대해서 첫째, 여러분이 만약에 기초 체력이 좋은 학생이다 하면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교과 심화하면서 잘할 수 있어요. 또 기초 체력은 좀 약한데 멘탈이 너무 강해요. 끈기 있게 매달리는 과제 집착력이 강해요. 그럼 교과 수업 하면서도 길러져요. 조금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길러져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어려운 문제 만나면 자빠진다. 아니면은 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못 푼다. 그런 학생이라면 사고력 수학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사고력 수학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학년을 낮춰서 자기한테 맞는 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고력 수학 프로그램이 오프라인에서 정규 수업을 들으면 너무 비싸요. 일주일에 주 1년 수업하고 근 20만 원 가까운 돈을 하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그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교과 수학보다 훨씬 효과가 높은 시중에 사고력 문제집들이 있어요. 얘들은 사고력 중에서도 문제 해결력에 좀 초점을 맞춘 교재인데요. 그런 교재를 이용하시면 좀 저렴하게 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책이 1031, 필즈, 팩토, 3%, 문제 해결의 길잡이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중에서 학생한테 맞는 거 권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인터넷 줌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기 힘들면 줌으로 저렴하게 수업하니까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거 말고 기초 체력 자체를 길러주고 싶다. 공간 지각력 길러준다. 논리력 길러준다. 연산력 길러준다. 체력 자체를 기르고 싶으시면 이 문제풀이 사고력 문제집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교구를 많이 이용하십시오. 많이 이용하시고 저희 GTG 사고력 수학에 문의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프로그램을 좀 제공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